자, 그럼 이 세 가지 주장의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한테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또 정치적 안정,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자아를 실현하고 또 사회적 연결감을 증대시키고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들한테는 이러한 일이 주는 편익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편익, 내가 누구한테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노동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 또 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비정규 일자리보다는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 물론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소득과도 관계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일이 주는 편익을 개인들은 굉장히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일을 자꾸 이제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일의 편익이 주는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촉진시키고, 또 개인 스스로들로 하여금 내부적 가치를 인식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자꾸 장려하는 정책들이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은 소득뿐만 아니라 일의 구조,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당연히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런 일의 구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의미, 옛날에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구상을 실제로 이렇게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일의 구조나 목적이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인식이 발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일 자체를 위해서 노동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자체는 거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 또 어떤 목적, 자기가 어떤 설정한 어떤 목적, 또 자아 실현, 이런 차원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는 소득을 창출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을 이제 단순히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보조,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생을 더 높이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제도의 어떤 근간이 일을 기반으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페어라고 이제 워크페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제도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이론적 논거 또는 철학적 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의 대체, 또는 극단적으로 노동의 종말, 노동 소멸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AI와 같은 자율기기가 생산하는 소득, 그러니까 기계로에서 얻는 어떤 소득,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다른 면에서는 하락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직업 만족도가 낮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 일자리부터 이제 줄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당연히 기계가 발전하면서 아까 이제 노동을 대체한다는 얘기했는데, 굉장히 한계 생산성이 낮은 노동, 낮은 직업, 낮은 일자리부터 이제 감소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거에 대비해서 사회적 가치가 거의 창출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고 또 소중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어떤 일들을 굳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중한 여가 그러니까 일을 이제 않게 되니까 남는 어떤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어떤 뭐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뭔가 그런 소득의 기반이 필요한데 그런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노동의 종말, 노동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금 이제 이런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생산성이 낮은 개인들한테 일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예를 들면 노동정책, 뭐 일자리 사업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제공해서 하려고 하는 기존의 어떤 복지제도, 사회복지 시스템화에서의 뭐 일자리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경로다. 그래서 AI 기술 발전으로 임금의 감소, 또 노동이 경제적으로 불필요해질 때 일과 소득을 배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일과 소득을 배분하기 위해서 현행 경제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물론 이 기본소득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실험을 해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이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이런 측면에서 제출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계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의 주장이 꼭 이런 그 배경을 베이스로 하고 나온 얘기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동 소멸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아이디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고, 다만 기본소득은 노동의 의미와 소비 선택 사이의 자유와 같은 어떤 가치나 이념의 문제에서부터 또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보완하는 것이냐 이런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따로 시리즈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동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